자,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화성암과 화성암 지역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화성암이라고 하는 것은 마그마가 식어서 굳은 암석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요, 이런 화성암을 분류하는 기준은 산출 상태 혹은 SiO2 함량이라고 했는데 조금 더 쉬운 말로 화학 성분이라고 고칠게요. SiO2라는 화학 성분에 따라서 화학 성분에 따라서 염기성, 중성, 상성으로 나누기도 하고 산출 상태에서 화산, 심성으로 나누기도 하는구나. 탁 되시죠? 요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 SiO2 함량이 적으면 염기성암이라고 하고 많으면 뭐라고 한다? 산성암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SiO2 함량에서는 현무암이라는 거, 안산암이라는 거, 유문암 쪽으로 갈수록 SiO2 함량이 많구나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충분히 따라올 수 있겠죠. 오늘 우리가 핵심으로 볼 내용은 산출 상태가 화산암인가 심성암인가. 선생님, 산출 상태요? 이 말입니다. 입자가 작은가? 다시 말해서 세립질인가? 입자가 큰가? 다시 말해서 조립질인가? 여기로 나눈 겁니다. 입자가 작은 것에는 대표적인 거 현무암, 입자가 굵은 것에는 화강암입니다. 물론 안산암, 유문암도 화산암입니다. 선생님, 이건요 있어요. 반려암, 섬노감. 기억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없죠? 기억해야 될 내용만 선생님이 적어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어떻게 기억한다? 화학성분 SiO2 함량에 따라서 현안유, 현안유. 화산 심성은 현무암과 화강암을 대표로 기억을 할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정도는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볼게요. 입자가 작아요. 왜 입자가 작을까요? 마그마가 빨리 냉각을 해버리면 알갱이를 만들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입자가 작은 화산암을 이루고요. 마그마가 빨리 식으려면 어때야 될까요? 그렇죠. 지표 부근, 깊은 곳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입자가 크려면 마그마가 천천히 식으면 될 것이고 알갱이를 충분히 크게 만들 수 있겠죠. 그렇게 천천히 식으려면 지하 깊은 곳에서 식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다? 심성암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화성암의 분류는 화학 성분이나 산출 상태라고 얘기하는데 산출 상태는요. 우리가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마그마의 냉각 속도라고도 얘기를 하고 혹은 깊이라고도 냉각 깊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죠. 냉각 깊이. 즉 냉각 깊이가 깊으면 마그마 냉각 속도가 느려서 알갱이가 큰 조립, 다시 말해서 심성암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산출 상태를 이런 말로도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부터 다음 시간까지, 즉 이번 화성암 지역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건 이 분류밖에 따르지 않습니다. SiO2 함량, 화학 성분에 따라서 현안유로 나누는 건요. 선생님 뒤로 넘겨버렸어요. 어디로? 화산과 지진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화산과 지진 공부할 때 화산 파트에서 SiO2 함량에 따라서 현안유로 나누는 여기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이렇게 바뀐다는 정도만 알아두시고 우리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서 화산 심성암만 분류할 수 있으면 되겠구나. 요것만 기억해 두세요. 그럼 다음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드디어 화산암과 심성암입니다. 선생님이 화산암은 입자 크기가 어떻다고 했죠? 세립, 입자 크기가 작다라고 했습니다. 왜 입자 크기가 작은가요? 알갱이를 만들 만큼 충분히 천천히 식지 않았다. 냉각 속도가 빠르다. 이렇게 냉각 속도가 빠르려면 냉각 깊이는요. 그렇죠. 냉각 깊이가 깊지 않다는 거. 냉각 깊이가 얕다. 그럼 심성암은요. 입자 크기가 크다고 했습니다. 냉각 속도가 어떻기 때문에 느렸기 때문에 냉각 깊이는 어떻다? 깊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대표적인 예, 화산암은 현무암 하나만 기억하시고 심성암은 화강암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현무암이 뭐예요? 제주도 돌하루방. 입자가 보입니까? 그냥 새카맣고 아무 입자도 보이지가 않죠. 바로 그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뭐 공부할까요? 화성암 중에서 화성암의 분류를 이런 걸로 화산암과 심성암으로 나눴어요. 이것만 하면 돼. 그리고 뭐 해야 되죠? 이런 특징을 보이는 지형은 어디가 있을까? 이런 특징을 보이는 지형은 어디가 있을까? 이것만 정리하면 되는 거죠. 그럼 문제는 어떻게 나올까요? 그렇죠. 여러 지형을 보여주고 이건 화산암 지형이야? 심성암 지형이야? 이걸 하는 걸 꼭 연습을 해 두셔야 되는 겁니다. 됐죠? 이런 지형들은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지형을 다 할 필요가 있나요? 아니, 교과서에 있는 거 1순위로.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오늘 화성암 중에서 화산암 지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만 한다고요? 화성암 중에서 화산암 지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제주도 한라산과 한탄강, 그렇습니다. 화성암 중에서 화산암 지형입니다. 화산암이 뭔데요? 지표 부근에서 마그마가 급격히 냉각되어서 입자가 작은 것. 됐죠? 대표적인 게 누구라고요? 한라산과 한탄강. 기억합니다. 두 지형이 나왔습니다. 자, 어떤 걸 볼 거냐? 선생님이 한라산은 형성 과정에 포커스를 두고 봤고요. 한탄강은 주상절리라는 것으로 포커스를 잡았습니다. 근데 주의하셔야 돼요. 한탄강에만 주상절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제주도에도요, 주상절리가 있어요. 지삭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게 바로 주상절리입니다. 근데 이 그림이 더 좋아서 선생님이 한탄강 주상절리를 가져온 것 뿐입니다. 자, 그럼 우선 한라산과 한탄강 공통적인 특징 이미 정리했습니다. 화성암 중에서 화산암 지형이다. 그럼 제주도의 형성 과정을 조금 더 무게 두고 볼게요. 제주도는요, 특히 한라산 같은 경우, 제주도는 섬 전체가 화산섬입니다. 근데 한 번의 화산활동으로 만든 게 아니고 여러 차례의 화산활동으로 만들어졌어요. 한라산도 마찬가지. 뿐만 아니고 제주도는요, 제주도의 99%가 현무암입니다. 제주도에 차고 넘치는 돌이 까만 돌이에요. 현무암, 돌 하루박. 이해할 수 있으시겠죠? 그럼 한라산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는가? 처음에는요, 얕은 물가에서 얕은 바닷물 아래쪽에서 화산활동이 일어납니다. 그런 걸 우리가 수성화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수성화산. 이 수성화산은 어떤 특징을 가질까요? 얕긴 하지만 바닷물 아래에서 화산활동이 나타나니까 마그마가 해수와 접하자마자 수증기가 만들어져 버리겠죠. 그럼 이 수증기가 많으면 어떻게 돼요? 탄산음료수, 탄산가스가 많을 때 흔들면 어때 돼? 뻥 하고 터지겠죠. 마찬가지. 수성화산은요, 바다 속에서 화산이 폭발하는 거기 때문에 뻥 하고 폭발적으로 분출하게 됩니다. 그럼 이때 폭발적으로 분출했을 때 분출되는 화산재 같은 것, 이런 것들이 퇴적되어서 1차적으로 한라산을 형성하게 돼요. 그래서 서귀포층 이런 걸 퇴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수성화산 및 퇴적을 통해서 1차적인 기반을 닦습니다. 두 번째는요, 용암대지, 또 화산이 분출해요. 그래서 혹은 순상화산을 만들게 됩니다. 여기서는 짧게 설명을 할게요. 용암대지는 용암이 폭발을 해요. 근데 용암이 너무 잘 흘러서 쌓이지 않고 그냥 쭉 퍼져서 대지를 만들어요. 그것보다 조금 더 방패 모양으로 조금 볼록한 게 순상화산체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순상화산, 두 번째는 용암대지나 순상화산으로 좀 낮은 화산체를 만들었구나. 세 번째는 이제 백록담 같은 것도 만들게 되고요. 네 번째는 주분화구에서 분출이 끝나요. 그럼 남아있던 마그마가 압력에 의해서 약한 지반을 뚫고 나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여기 보이죠? 오름. 우리가 이것을 기생화산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앞서 언급한 것처럼 주분화구와 분출이 다 끝났어. 그런데도 남아있는 마그마가 압력에 의해서 얕은 지반을 뚫고 나와서 만들어지는 게 오름, 기생화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기생화산으로 대표적인 게 뭐 성산일출봉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는데 수성화산, 그다음에 용암대지나 순상화산, 그리고 오름, 이런 여러 차례의 화산 활동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구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한라산의 형성 과정이고 핵심은 뭐다? 여러 차례였다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주상절리 완전 기억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기둥 모양입니다. 주상절리, 절리라는 것부터 해결을 할게요. 절리는요, 틈, 균열입니다. 원인은요, 급격한 냉각 수축 혹은 힘의 변화에 의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절리는 힘의 변화나 냉각 수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무엇이다? 틈이나 균열인데 주상, 기둥주자의 모양 상자입니다. 기둥 모양의 절리구나. 파악을 했죠? 그럼 정리할게요. 한탄강이나 제주도는 어떤 이유다? 현무암이요. 꼭 기억합니다. 급격히 냉각 수축을 합니다. 냉각 수축을 해서 기둥 모양, 주로 다각형, 오각형이나 육각형, 다각형의 기둥 모양을 이루는 게 바로 주상절리입니다. 여기는 많이 침식이 돼서 그렇지만 선생님 굳이 짧게 그림을 그려드린다면 이런 식으로 기둥 모양, 하나의 수축점을 중심으로 쫙 모여요. 그리고 수직 방향으로, 즉 기둥 모양으로 나타나는데 주로 현무암에서 나타나고 원인은 냉각 수축에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전리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할 때, 즉 다음 시간에 판상전리라는 것도 공부를 하거든요. 이름만 한번 익숙해지시고 우리는 누구? 현무암이 만드는 주상전리. 말씀드렸습니다. 한탄강뿐만 아니고 제주도에서도 나타난다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제주도에 발달한 지형이래요. 선생님이 한탄강 주상전리 얘기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어디에도 있다? 그렇죠. 제주도에도 있다고 했습니다. 지사께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주상전리. 다시 한번 반복드립니다. 전리 균열 틈입니다. 주상 기둥 모양의 주상전리. 무엇이? 현무암이 빠른 냉각 수축에 의해서 수축점을 통해서 쭉 오각형 혹은 육각형 모양의 다각형 기둥을 만드는 게 뭐다? 주상전리인데 제주도나 한탄강이 주로 현무암과 같은 화산암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끝이죠? 그럼 내용 보세요. 암석의 종류와 발달한 지형. 암석 뭐라고 했습니까? 현무암. 제주도의 99%가 현무암. 그리고 어떤 지형? 주상전리. 끝이에요. 쉽게 답 찾으셨죠?